한국 정상이 경주 선언을 통해 문화창조산업협력의 뜻을 모은 가운데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선 국회의원, 제30대 국회 사무총장 역임. 최근 한미 군수뇌부가 만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작권 전환 등의 진전을 보이며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의 힘을 강조했는데 남북 관계도 문화예술로 푸는 게 가장 좋고 훨씬 부드럽게 갈 수가 있다. 특히 이제 한한령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문화예술 콘텐츠 아니겠어요? 뭐 경제 문제도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교흥 의원이 본 에이펙 이후 K컬처 부흥을 위한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에이펙 후속 조치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기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문화 외교 내년 예산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주 에이펙 이후 후속 조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지도자 모임 에이펙의 또 하나의 주역으로 문화를 꼽을 수 있는데요. 문체위원장으로서 이번 에이펙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번 에이펙은 아마 최초겠죠. 이 문화를 이 에이펙 선언문에 넣었다는 게 문화창조 산업을 이제 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그게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순수 문화 예술이 이제 하나의 산업화로 가는 네. 또 그래서 세계의 하나의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는 아주 이번에 결정적인 그 경주 에이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번 에이펙 어떤 장면 주목해서 보셨고 기억나는 장면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제가 에이펙의 마지막 날 만찬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네. 바로 제 앞에서 이제 정상들이 계셨는데 그 G드래곤의 공연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건 네. 21개의 나라의 정상들이 막 어깨를 들썩들썩거리고 네, 또막 사진 어떤 분은 찍고 일어나서 뭐, 네. 사진 찍어서 SNS로 올리고 네,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야 이게 경제 외교에 첨예하고 긴장했던 이 에이펙이 문화로 이거 완전히 하나의 통합을 이뤄냈구나. 네. 대한민국의 문화 강국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음식이 아주 좋았는데요. K푸드 음식이 네. 좋았는데 음식 나오기 전에 이 영상으로 그 음식 만드는 걸 보여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음식이 나오고 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잘 된 그런 에이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혜경 여사의 한복 외교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특히나 이제 김혜경 여사께서 한복을 입고 이 영부인들을 초청해서 불국사 관람을 했잖아요. 네. 불국사가 대한민국의 천년 고찰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숨결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전통의 우리 한복을 입으신 김혜경 여사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캐대언에서 나오는 복주머니로 만든 핫팩을 선물을 했다래요. 날씨가 네. 쌀쌀하니까. 네. 그게 또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매 행사 때마다 이 한복의 색깔이 바뀌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조용히 알리는 영부인의 그 외교는 정말 수준급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한령 해제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지금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고요.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라는 이 자체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해제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또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향후 한중 간 문화교류 어떤 전망인가요? 일단은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왔다라는 게 이제 한중 교류의 하나의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간담회 할 때 그 박진영 대중교류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시진핑 주석한테
북경에서 K-팝을 공연하고 싶다. 네. 그랬더니 시주 주석이 좋다. 네. 그래서 그럼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왕이 부장을 연결을 해서 그 왕이 부장하고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거의 확답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한중 문화 교류는 조금씩 풀려 나가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2013년부터 16년도까지 한한령 떨어지기 전까지의 이 K-팝이라든가 이게 아주 절정을 이뤘었거든요. 그때도. 네. 그때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온 게 2016년도에는 약 800만 정도가 올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한중 관계의 문화 교류라는 건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에이펙 끝나자마자 또 무비자로 들어올 수 1년 있게끔 연장 1년 됐죠. 연장이 또 된 네. 것도 그 좋은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조의대로 시작해 뭐 배치기로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혹평입니다. 정책 국감이 아닌 정쟁만 난무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김 위원장 맡은 문체위는 뭐 그런 소동은 없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에이펙 기간 중에도 여야 간 언성을 높였는데요. 제대로 된 정책 국감이 될 수는 없을까요? 좀 안타깝고 네. 한편에서는 저희도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4개월 만에 치러지는 국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감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정권 때 이 지난 3년 동안의 실정이나 또 내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국감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잘 안 맞았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 정치가 조금 이제는 감정이 좀 개입되지 않는 정책 국감으로 가야 되는 거에는 이론이 없고요. 그건 네. 여야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으로 앞으로 협조 체계가 잘 구축이 돼야 된다.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보니까 63%까지 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여당으로서 잘 지켜나가고 민생 경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께서는 이번 국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한 문제를 밝혀내고 지적했습니다. 공식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가관이었는데요. 네. 지난 10월 22일 날 국정감사에서 이제 제가 정용석 국립박물관 그 재단의 사장한테 이제 집중 추궁해서 밝혀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가 이 결국은 이 고궁에 가서 어자에 근정전에 있는 어자에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어자에 앉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명성황후의 침실인 네. 곤영화까지 들어가서 이제 윤석열과 둘이서 10분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경복궁 또 창덕궁 이 종묘 고궁박물관 이런 데를 8번을 사적으로 유용을 한 게 나타납니다. 네. 8번을. 그러니까 고궁,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 고궁을 자기 사유화했던 부분들 이것이 정말 국민들로서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새로운 사실도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명성황후 처소에 간 다음 날 공예품 대여문의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것도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없는데요. 이게 이 건천궁이라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곤영합 침실이 있는 그 궁인데요. 네. 그 경복궁 안에. 근데 건천궁에 들렸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리스트를 보내달라.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리스트를 이제 대통령실에 보내주니까 그 중에서 9가지의 품목을 찍은 거 아닙니까? 뭐 네. 보암이라든가 뭐 또 이 주치람, 촛대,
사방형 탁자 뭐 해서 9개를 찍어서 보내달라 대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원래 대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원래 대여는 이 전주에 있는 우리 옛날 사적 이런 공예품들 대여해 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대여하는 곳이 아니고 전시돼 있는 옛날에 왕실을 그대로 재현해 주는 그런 곳에 있는 집기를 가져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1년 계약으로 해서 작년 24년도 3월까지 쓰기로 했다가 또 1년을 연장해서 24년도 이제 4월에 돌려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기를 아예 대여를 한 거네요. 해서 사용했네요. 사용을 했죠. 그런데 어디에 무엇을 가지고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탄핵이 돼서 작년 올해 해가지고 올해 2년 쓰다가 돌려주게 된 겁니다. 만약에 탄핵이 안 됐으면 계속 쓸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상황이었다. 네. 편향적으로 정부 광고 집행되는 문제, 또 심지어 가짜 뉴스를 유포한 언론에도 버젓이 광고가 집행되고 있다, 이런 실태도 또 지적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정부 광고가 있고요. 또 각 부처의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체부 광고만 보면은 작년, 재작년에 보면은 MBC는 작년, 재작년 광고가 제로예요. 네. 예. 그다음에 SBS는 이제 작년에는 못 받았고, 네.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뭐 TV 조선이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광고가 늘어나고 조중동 늘어나고, 네. 이제 정부 광고에서도 그게 똑같이 나타나요. 근데 네. MBC, SBS, JTBC는 이 광고가 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8 내지 한 10%가 이제 감소되고 나머지 조중동은 올라가고 KBS도 올라가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정권이 이 돈을 가지고 언론 방송을 장악하려 했구나. 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거기다 더 한 가지 하면 유튜브 이 스카이데일리라는 데는 네. 이 탄핵 그러니까 계엄이 있는 날에 99명의 간첩이 중앙선관위를 침투했다. 뭐 이런 보도를 냈고 네. 옛날에 5.18 때는 이 북한군이 개입했다. 뭐 이런 보도를 낸 아주 극우 언론사인데 가짜 뉴스로 또 드러났죠. 그렇죠. 가짜 뉴스죠. 네. 그게 다. 근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광고를 지원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건 심각하다. 더군다나 우리 제가 인천이 지역구인데 인천시에는 거기 계엄 이후에 1조 한 6천억 정도의 광고를 스카이데일리에서 받았는데 네. 그 중에서 한 5천억 정도는 인천시에서 지원한 거예요. 그것도. 네. 그걸 보면서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많이 받았던. 네. 예. 이제 예산 전국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안 시작 연설에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심지어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안 시정 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해서 논란입니다. 현재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작년에 예산 때도 시끄럽거든요. 예산을 증액하니 감액하니 서로 합의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이 부분을 결국은 요번에 못 들어온 거는 이 아마 나라 살림을 팽개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요. 이게 더군다나 요번에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아니 본인들이 계엄을 하고 나서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었거든요. 네. 진정한 사과 없이는 미래가 저는 예약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요번에도 본인이 당대표라고 되고 나서 윤석열 또 면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 극우 쪽에 휘말려서 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정말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728조 슈퍼 예산을 두고 여야 입장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최적의 예산이라면서 기한 내 처리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사업 예산 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기한 내 처리 가능할까요? 해야죠. 이게 12월 2일이 이제 1차 기한, 12월 9일이 2차 기한인데요. 네. 이제 12월 3일이 이제 내란 1주년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기해서 반드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민생 예산을 이번에 많이 집어넣고 특히나 이제 안보, 네. 콘텐츠 문제, 문화예산, 또 AI 네. 한 10조 정도 들어갔고요. 지난번에 R&D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그것도 다시 복원시켜놨고요. 네. 이런 것들 또 지역 화폐에 1조 2천억을 해서 민생 경제를 돌리려고 했고 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네. 그동안 3년 동안의 이 민생 경제의 이 실정을 새롭게 바로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언론 광고 관련 스카이데일리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인천시 5천만 원. 인천시가 아까 5천만 원. 표현을 잘못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1억 6천만 원, 5천만 원. 계엄 이후에 네. 1억 6천만 원 중에서 인천시에서 그중에 5천만 원, 원이라는 3분의 1 가량을 이제 네네. 광고 예산을 냈다. 아까 수치 잘못한 걸 다시 정정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9조 6천억 원 규모로 늘렸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문화창조 산업을 명시했고 문화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습니다. 컬처, 푸드, 뷰티, 관광 이 등을 망라하게 되는데요. 내년 문화예산을 통해서 어떤 점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문화 재정이라는 게 1.5%였어요. 네. 그랬다가 윤석열 정권 때 1.35, 1.3 네. 이렇게 이제 예산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올라가서 1.31 정도 됐는데요. 네. 이 문화 예산을 2%대 시대를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문화예술 쪽에 순수 문화예술 쪽이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나 또 그 중에서 영화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캐대언이라든가 뭐 폭삭소가수다, OTT 이쪽은 좀 그래도 가는데 네. 영화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작년만 해도 40편을 찍었던 게 지금 이제 18편 찍는다는 거예요. 올해 내년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화 산업이라든가 독립 영화라든가 이런 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이 청년 작가라든가 또 이런 웹툰이라든가 이런 쪽에 창조적이고 콘텐츠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쪽에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던 재판 중지법이 하루 만에 중단되면서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친명 인사 컷오프를 둘러싸고도 당내 권력 투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앞선 얘기도 나옵니다. 당정 갈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이제 당과 정이 항상 일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뜻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당내의 지도부와 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여기서 이제 조율도 하고 이런 게 통상적인 그동안의 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뜻이 안 맞거나 입장이 다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조율돼서 가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야 본격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설 텐데요.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는 뭐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민생 경제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직 내란이 종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란 종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정립하는 거. 그래서 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서울, 경기 등 어느 지역이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죠. 김 위원장 지역구는 인천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금 국민의힘이 인천광역시장을 맡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인천 탈환도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현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천이 이제 많이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인천이 대한민국 정치의 지렛대 역할을 했어요. 풍향계 역할. 네. 인천의 득표율이 대한민국의 득표율과 소수점 차이도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이기면 전국에서 이긴다. 이런 네. 이제 슬로건이 나돌 정도인데요. 인천의 좀 보수적인 지역이라고 하는 강화에서 많이 저희들이 이제 방향이 좋아지고 있고 네. 또 원도심 쪽에서도 굉장히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될 때 보면 다 1등으로 당선이 되고 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인천의 이 정치적인 이 정황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께서도 인천시장에 직접 도전하실 거죠? 글쎄 이제 저는 인천 출신으로 국회의원 3번 하고 네. 또 지난번에 행안위원장 할 때도 제가 MBN에 출연했었는데 네. 행안위원장하고 이제 과분하게 문체위원장까지 지금 하고 있고 또 국회 사무총장까지 했는데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과 이 경륜을 네. 인천 발전을 위해서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주변의 선배들이나 주변 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인천 발전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깊이 고민하고 계신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과 협력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